기획 제작 김영사, 스튜디오 전산실, 김용 대하역사무협, 사조 영웅전, 세 가지 시험, 상편. 황약사는 내심 구양극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으므로 구양극이 이길 수 있는 시제를 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너무 노골적으로 편을 들면 자신의 체면도 깎일 뿐 아니라 홍칠공에게도 면목 없는 일이 될 터라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홍칠공이 얼른 선을 그었다. 우리는 무공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니 시제는 반드시 무공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오. 무슨 시, 사라든지 가, 부, 경서 이런 것을 낸다면 우리는 그냥 진셈치고 궁둥이 털고 일어나겠어. 괜한 망신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그야 물론이지요. 첫 번째 시제는 무예를 겨루는 것이 옳시다. 구양형과 홍형의 무공은 모두 절정에 달한 상승 무공이올시다. 좀 전에 일천여 초식을 겨루고도 승부를 내지 못했지요. 그러니 구양형께서 곽정공자를, 홍형께서 구양공자를 시험해 주십시오. 홍칠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공평하겠군. 역시 영리한 사람이야. 이런 방법은 나라면 생각도 못할 거야. 그 방법이면 쓸만하겠어. 자, 시작합시다. 홍칠공은 구양극에게 손짓을 했다. 황약사가 홍칠공을 만류하며 덧붙였다. 잠시만요. 먼저 세 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첫째, 구양공자는 부상을 입어 운기를 할 수 없으니 무예의 초술만 봐야지 무공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네 분께서는 이 두 그루 소나무에 올라가서 시험을 하십시오. 먼저 떨어지는 분이 지는 겁니다. 황약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대나무 정자 옆에 아름드리 소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셋째, 구양형과 홍형께서 지나치게 어려운 무공을 써 후배를 다치게 한다면 그쪽이 지는 겁니다. 홍칠공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치게 하면 진다고요? 홍형께서 구양공자에게 조그만 상처라도 내신다면 이 대결에서 지시는 겁니다. 구양형도 마찬가지시고요. 두 분 공자 중 한 분은 어쨌든 제 사위가 될 사람입니다. 두 고수님 손에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홍칠공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모두들 황영더러 괴짜라 하다니 과연 명불허전이요. 상대를 다치게 하면 진다니 듣도 보도 못한 규칙이 왜다. 아무튼 좋소. 그리합시다. 황약사가 손짓을 하자 네 사람은 동시에 소나무 위로 뛰어올라 두 편으로 나뉘었다. 황룡은 구양극의 무공이 곽정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다. 다행히 그가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무예를 시험한다면 경공이 뛰어난 구양극이 곽정보다 유리한 상황이었다. 황룡이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동안 황약사의 외침이 울렸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게. 구양공자, 곽공자,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네. 황룡은 곽정을 도울 방도를 궁리해 보았으나 구양봉의 무공이 워낙 뛰어나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을 것 같았다. 하나, 둘, 셋! 황약사의 구령이 떨어지고 나무 위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춤을 추듯 네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룡은 곽정에게만 마음이 쓰여 구양봉과 곽정의 대결만 지켜보았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이미 10여 초씩을 주고받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무공이 저렇게 갑자기 강해져 10여 초씩을 바꿔도 질 기미를 보이지 않다니. 황룡이 의아해하는 동안 황약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구양봉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장력을 높이며 조금씩 몰아가면서 곽정이 다칠까봐 숨 돌릴 틈을 남겨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두 다리를 마치 바퀴처럼 돌리며 곽정을 나무에서 떨어뜨리려 애썼다. 그러나 곽정은 이에 항룡 18장 중 비룡제천으로 맞섰다. 높이 떠오르지는 않으면서
양팔의 장력을 검이나 가위처럼 날카롭게 구사해 상대방의 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황룡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견눈으로 홍칠공 쪽을 보니 두 사람의 상황은 곽정 쪽과 달랐다. 구양극이 경공을 써 소나무 위 이곳저곳을 누비며 홍칠공의 접근을 피하고 있었다. 홍칠공이 몰아치면 구양극은 그의 접근을 기다리지 않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홍칠공도 애가 탔다. 녀석, 새처럼 요리조리 피해다니며 시간을 끄는구나. 곽정, 이 아둔한 놈은 노동물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으니 먼저 떨어질 것이 뻔하다. 구양극 이놈아, 이놈의 속셈에 내가 노란알성 씨뿌려. 홍칠공이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열 손가락을 갈퀴처럼 벌리고 구양극의 정수리를 덮쳤다. 구양극은 홍칠공의 공세가 거세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래도 경공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듯했다. 일순 간담이 서늘해져 황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몸을 날렸다. 그러나 홍칠공의 공격은 허초였다. 그는 구양극이 오른쪽으로 피할 것을 예상하고 공중에서 몸을 틀어 먼저 오른쪽 나무가지에 내려앉았다. 홍칠공이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며 외쳤다. 내 설사 승부에서 지더라도 네놈은 오늘 끝장을 내주마. 홍칠공이 공중에서 방향을 트는 것을 보고 구양극은 이미 얼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홍칠공의 외침에 감히 그의 공격을 받아내지 못하고 발이 허공을 짚으며 땅으로 떨어져 내렸다. 첫 대결은 졌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며 곽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구양극은 똑바로 떨어지고 곽정은 거꾸로 떨어지는 형세였다. 얼핏 보기에는 동시에 떨어질 듯했다. 구양극은 곽정이 옆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얼른 꾀를 내어 두 손을 뻗어서 곽정의 발바닥을 누르고 자신은 그 힘을 이용해 위로 솟구쳤다. 이대로라면 곽정이 더 빨리 떨어질 상황이었다. 황룡은 아무래도 곽정이 질 것 같자 어머나 하고 외마디 비명을 내질렀다. 순간 곽정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치며 구양극이 땅에 떨어졌다. 곽정은 이미 소나무 가지에 올라가 그 탄력을 이용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황룡은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곽정이 어떻게 거의 다 떨어진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승리를 거두었는지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나 하는 감탄이 다시 터져나왔다. 두 차례 모두 같은 외침이었지만 마음은 정반대였다. 구양봉과 홍칠공은 이미 내려와 있었다. 홍칠공이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어젖혔다. 절묘하구나. 구양봉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홍형, 제자의 무공이 참으로 복잡하더이다. 몽고인의 실험 기술까지 쓰더군요. 그건 나도 할 줄 모르니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오. 괜히 나에게 분풀이 마시오. 곽정은 저도 모르게 공중 씨름을 선보이고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기고 나서도 한참 동안 어쩌다 자기가 이겼는지 어리둥절했다. 황 약사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곽정, 이 바보 같은 놈이 이번에 이긴 것은 운이 좋았던 거다. 이번에는 곽공자가 이겼네. 구양 형께서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구려. 두 번째, 세 번째 대결에서 이길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럼 어서 황형께서 두 번째 시제를 주시오. 구양봉이 황 약사를 채근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제는 글로써. 황룡이 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불공평해요. 아까는 무예만 겨루게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글이에요? 오빠, 아예 그만두세요.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우리쯤 되는 사람이면 속세의 일반 무인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쪽과 혼사를 맺는 일 따위는. 황룡은 아버지의 말은 더 듣지도 않고 눈을 들어 곽정을 바라보았다. 곽정도 황룡을 보고 있었다. 황 약사의 말이 이어졌다. 두 번째 시제는 악곡으로 하겠소. 구양극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쟤까진 놈이 무슨 음악을 알랴.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이길 것이 틀림없다.
황 약사는 구양극과 곽정 쪽으로 몸을 돌려 지시를 내렸다. 두 공자는 각각 대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내 퉁소 소리를 들으며 박자를 맞춰주게. 잘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겠네. 곽정이 앞으로 나서며 읍을 했다. 황도주님, 제가 우매에 음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 것으로 하지요. 급할 것 없다. 이왕 지는 것이라면 좀 들어본들 또 무슨 상관이겠느냐. 망신을 당할까봐 그러는 것이냐. 홍칠공이 나서서 권하자 곽정은 사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구양극이 이미 대나무 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할 수 없이 저도 하나를 꺾어왔다. 홍형과 구양형도 계신데 부족하나마 불어보겠습니다. 황 약사가 웃으며 퉁소를 입술에 갖다 대고는 곧 연주를 시작했다. 은은하게 퍼지는 퉁소 소리에는 내공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아 일반인이 연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구양극은 음률을 고르며 궁에서 치고 상에서 쉬는 등 정확히 박자를 잡아냈다. 그러나 곽정은 망연히 자리에 앉아 대나무 가지를 손에 쥔 채 박자를 맞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황 약사가 한참을 연주했건만 곽정은 한 번도 박자를 맞추지 못했다. 황룡은 마음이 초조해졌다. 곽정이 그대로 따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팔을 한 박자 한 박자 두드려 보았지만 곽정은 고개를 들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뿐 황룡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황 약사가 또 한참을 연주하자 곽정이 갑자기 손을 들어 대나무 가지를 내려쳤다. 그러나 두 박자 사이를 친 것이었다. 구양극이 킥킥거리며 비웃었다. 멍청한 놈이 저도 한번 쳐보겠다고 한 것이 하필이면 박자를 피해갔구나. 곽정이 또 이어서 한 번을 쳤지만 역시 두 박자 사이를 치고 말았다. 이렇게 연달아 4번을 쳐보았지만 모두 박자를 놓쳐버렸다. 황룡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바보 같으니라고. 오빠는 음률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괜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니 표정이 이상했다. 곽정이 또 몇 차례 대나무 가지를 치자 퉁소 소리가 갑자기 움찔하는 듯 하더니 다시 원래 곡조로 돌아왔다. 곽정이 계속 박자를 쳤지만 모두 퉁소 소리의 박자를 비켜갔다. 어떤 때는 너무 빨랐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늦었다. 퉁소 소리는 몇 차례 곽정의 박자에 어지러워지는 듯했다. 이렇게 되자 황 약사는 더욱 정신을 집중시켰고 홍칠공과 구양봉은 의아해하며 지켜보았다. 곽정은 음률이나 박자를 전혀 몰랐지만 황 약사의 퉁소 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퉁소 소리에 대항하느냐가 시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대나무 가지를 쳐서 황 약사의 연주를 어지럽혔다. 곽정이 대나무 가지로 둥둥 소리를 내자 당대 최고봉이라는 황 약사의 내공도 하마터면 이에 말려들 뻔했다. 그는 이 조잡하고 거슬리는 곽정의 박자를 따라가려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정신을 가다듬은 황 약사는 곽정에게 이런 재주가 있다는 것에 놀라며 곡조를 바꾸어 부드럽고 변화무쌍한 음악으로 전환했다. 구양극은 잠시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손에 대나무 가지를 쥔 채 춤을 추기 시작했다. 구양봉은 한숨을 내쉬며 얼른 다가가 그의 맹문을 누르고 손수건으로 귀를 막아주었다. 잠시 후 구양극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춤을 그치고서야 손을 풀어주었다. 황룡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연주하는 벽해 조생곡을 듣고 아버지의 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곡조의 모든 변화를 알고 있었고 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퉁소 소리가 지닌 엄청난 마력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곽정이 이겨내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수말리 광활하게 뻗은 잔잔한 바다 저 멀리서 조수가 천천히 밀려오는 듯 퉁소가락이 오묘하게 울려 퍼졌다. 조수는 가까워질수록 빨라졌다. 성난 파도가 일렁이며
끊임없이 흰 포말이 밀려왔다. 또한 파도 속에서 물고기가 펄떡이고 고래가 헤엄치며 해수면 위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듯했다. 그리고 수중의 뭇 악귀들이 바닷속에서 요동을 치는 듯했다. 갑자기 빙산이 떠내려오고 다시 뜨거운 기운이 들끓는 듯 무궁무진한 변화가 이어지더니 조수가 밀려가자 바다는 잔잔한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바다 밑에는 여전히 물살이 세차게 일렁이고 있었다. 소리가 없는 곳에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퉁소 소리를 듣는 이들은 저도 모르게 이 가락에 더욱 몰입되어 그 유혹을 떨치기가 훨씬 힘들어졌다. 곽정은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전진파의 내공을 운행했다. 잡념을 떨쳐버리고 정신을 집중해 퉁소 소리의 유혹을 견디려고 했다. 동시에 대나무 가지를 서로 부딪혀 퉁소 소리를 교란시켰다. 황약사, 홍칠공, 구양봉 세 사람이 음률로 대결할 때는 각자 공격과 수비의 방식이 있었다.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해 상대의 허점만 보이면 바로 공격해 들어갔다. 또 한편 자신의 허점을 막으면서 계속해서 상대의 정신을 공격했다. 곽정의 공력은 이들 세 사람이 훨씬 못 미치므로 방어만 할 뿐 공격은 하지 못했다. 대신 철통 같은 방어를 유지했기 때문에 비록 반격하지는 못했지만 황약사의 변화무쌍한 곡조도 곽정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다시 한참이 지나자 점점 소리가 가늘어지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잦아들었다. 곽정은 대나무 치는 것을 멈추고 소리에 집중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황약사의 절정 무공이 감추어져 있었다. 퉁소 소리가 가늘어질수록 그 유혹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곽정은 그 소리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마음속의 음률과 박자가 점점 퉁소 소리와 일치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이라면 벌써 소리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곽정은 쌍수 호박을 연마해 마음을 둘로 분산시킬 수 있었다. 위험에 빠진 것을 알아채자 억지로 마음을 분산시킨 뒤 왼쪽 신발을 벗어들고 탁탁탁 대나무를 소리내어 때리기 시작했다. 황약사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 젊은이는 기이한 무공을 지녔군. 얕봐서는 안 되겠다. 황약사는 팔괘의 방위로 발을 움직이며 퉁소를 불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곽정은 양손으로 각자 퉁소 소리와 전혀 맞지 않는 박자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양손으로 서로 다른 박자를 두드리니 마치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황약사에게 대항하는 것처럼 무공이 일시에 2배로 강해졌다. 퉁소 소리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점점 변화무쌍하고 기이해졌다. 곽정은 다시 한참을 버티었다. 갑자기 퉁소 소리에 냉랭한 한기가 실리더니 삽시간에 얼음이 자신의 몸을 감싸는 듯 덜덜 떨려왔다. 원래 퉁소 소리는 부드럽고 완곡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지금의 퉁소 소리는 날카롭고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곽정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큰일이다 싶어 서둘러 마음을 분산시키고 다른 상상을 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서 있는 모습, 한여름 철을 재련하는 모습, 손에 큰 숯을 들고 있는 모습, 큰 용광로에 빠져 뜨거운 불에 고통받는 모습 등을 생각하니 한기가 금세 사라졌다. 황약사는 곽정의 왼쪽 반신은 한기가 서려 있고 오른쪽 반신은 땀이 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황약사는 다시 가락을 바꾸었다. 이번에는 엄동설한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오는 것 같았다. 곽정은 다시 마음을 분산시켜 막아보려 했으나 손의 박자가 이미 퉁소 가락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 곽정을 보는 황약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렇게 억지로 버티면 잠시는 견딜 수 있을 테지. 그러나 갑자기 추워졌다 더워졌다를 반복하면 반드시 큰 병에 걸릴 것이다. 갑자기 퉁소 소리가 끊어질 듯 가늘게 이어졌다. 곽정은 마치 숲속을 한가로이 거니는 듯 했다. 그러다 돌연 소리가 멈추었다.